네,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힌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시원하게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미친 변동성 장세 같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금리 그리고 뭐 특히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오미크론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미친 장세가 좀 제정신 장세로 갔을까요?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 예. 이제 특히 작용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이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네. 아니다라는 거기에 상당히 반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무슨 뭐 크루즈 여객선사, 예. 항공주 이런 것들이 다 올랐죠. 다 오르고 하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깔고 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제 연준의 그 통화 테이퍼링, 정책 정상화 긴축,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빠르면 내년 봄쯤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였고, 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하는 부담감은 있던 차에 이제 뭐 변동성이 이제 확 커지는 상황인데, 어제 그렇게 오르고 나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월요일 날은 뭐 오미크론 별일 없대,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빠진 것 같아 네. 하면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것이 이제 팔로스루가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여전히 변동성 장,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낌일 수가 네. 있는데, 연준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시장에서 한때는 움찔거리는 영향은 줬지만 네, 경제 전반을 놓고 봐서는 상당히 건전한 플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풀렸던 돈을 빨리 땡겨야 되니까. 예, 그 과정에서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잠깐 미끄러졌긴 했는데 다시 중심을 잡고 이제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보면 네. 내년도 증시가 상저하고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테이퍼링이 한 3월이나 좀 6월 사이에 만료가 되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 뭐 아까 우리 최양호 고문께서는 6번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6번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 한 3번 정도일 거라고 보면 그런 과정이 오히려 증시에게는 건강한 모습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3.8로 하향 조정한 것은 미국 경기를 네. 성장률을 네, 네. 예, 그건 좀 너무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본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가 네.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 뉴욕 증시가 자꾸 이제 그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연준이 저렇게 파월도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접을 때 됐다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쪽으로 자꾸 시장은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괜찮은 거야. 네. 그만큼 뭐 자산 양적 완화도 결국 끝내고 금리도 조금씩 올려가고 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거야. 네. 라고 자꾸만 해석하고 싶어하는 아. 기류가 연준에서 뉴욕장에서 느껴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장에 약간의 바람이 섞인 전망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장은 네. 그냥 이렇게 그대로 쫓아가면서 하루하루 네. 좀 그 변동성은 크지만 진짜 시장의 움직임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우지수 한번 보십시오. 예. 요번에 살짝 요 200일선, 제일 아래쪽에 좀 노란색 희미하게 나오는 이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인데, 네. 월가에서 200일선은 꽤나 중시하는데 네. 살짝 물고 가나 했는데 어쨌거나 살아났습니다. 네. 살아났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확인할 거는 이겁니다. 이 선 다시 올라설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예. 이 선은 올라설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흐름이었죠. 이 정도 빠졌으니. 예.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
뭐 이까지 왔을 때는 많이 묻다 아이가 했습니다만 네. 이 정도 빠지면 또 많이 빠졌다 아이가 소리가 나올 만한 예. 그런 흐름이었죠. 자, 그러면 S&P 500 보실까요? 위클리로 보시면은 제 1감은 그럽니다. 참 어지간히 올랐다. 어지간히 올랐다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고점 대비 아직까지 10%의 조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 어지간하면 10% 정도 밀리면 이제 하락장인가 약세장인가 하는데 그게 없었고 또 이렇게 빨간색 선 좀 굵게 표시했습니다만 5 다음에 20주 이평선에 오면은 탁탁 받쳐지더란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만 이제 아래쪽에 이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자면은 여전히 이 무겁다는 것은 뭐 부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네. 하나 네. 일간으로 조금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시면은 예.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요렇게 선 두 개가 꺼집니다. 네. 선 두 개가 꺼지는데 이번 주 중에 이 선 타고 올라가면은 이 선 열고 올라가면은 조정 끝난 겁니다. 예.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고 예. 그게 아니고 이어서 멈칫멈칫거리다가 예. 이 선 깨고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네. 이틀 전에 저점 밑으로 흘러 내리면은 아직 이거 마음 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은 요겁니다. 요선 지켜지나 하는 거. 네. 요선 지켜지나 하는 건데 주봉에서 지난 2주 동안에 험한 꼴을 봐가지고 예. 여기서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인데 네. 이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거. 요게 궁금하고 네. 또 하나 말씀난 김에 이겁니다. S&P 500 빅스인데요. 네. 변동성 지수인데 우리 그때 깜짝 놀랐던 그 2018년 2월 네. 그때부터 장이 이렇게 꺾였는데 그때도 한번 변동성이 치솟았습니다만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작년 팬데믹 때입니다. 네. 작년 팬데믹 때인데 이렇게 일단 변동성이 확 치솟고 나면은 이거는 이 구간은 장이 빠질 때니까 이런 상황인데 네. 항상 변동성 치솟고 나면 기회는 왔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네. 그 얘기는 장이 빠지려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이 정도로 데일리를 봤을 때 그냥 변동성 장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네. 나스닥 100 보실까요?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기간인데 S&P 500이고 요거는 나스닥인데 뭐 작년에 팬데믹 왔을 때 변동성 커진 거는 당연하고 지금 요런 상황인데 살 모였다가 이제 약간 위로 꿈틀꿈틀하니 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도 특히 최근 들어서 오히려 S&P 500보다 나스닥이 빅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커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요거 코인이 이번에 얼마나 그 한꺼번에 그냥 매도를 부르다 보니 이 선 깨지면서 아마 손절매가 더 촉발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 선 정도 왔으면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 선마저도 깨졌으니까 뜨거 했죠. 그래서 42,000까지 갔는데 네. 지금 이렇게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보기 나름입니다. 보기 나름인데 저는 아까 최양호 박사님은 조금 이렇게 저가 매수가 탄탄하게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예전 같은 탄력은 아닌 거죠.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특히 이번 급락 보고는 좀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저기 도표상에 예. 저게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이 무렵요? 아니요. 고기 여기 예 그렇게 네. 한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었죠. 예 하락했을 때 W자 형태를 만들면서 네. 곧바로 탄력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다 다시 W 비슷한 걸 만들어서 올라간 다음에 저게 지금 올라갔을 때가 상당히 그 천정을 확인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저기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급락을 떨어졌는데 네. 이제 저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내용이 네. 투기적인 세력,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정상적인 투자 세력과는 달리 투기적인 세력들이 보는 시각이 저기 비트코인에는 좀 더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다우나 S&P는 투기적인 세력보다는 미국 전체 상위 소득자 10%가 주식의 80%를 들고 앉았다고 하니까 예, 예. 그 보수적인 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우나 S&P나 나스닥을 멀리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된다. 더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낙관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5만을 바닥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최영호 박사님의 생각은 조금 더 저는 네거티브하게 보고 다우나 이쪽 분야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면 그만한 어떤 공황적인 충격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충격은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오미크론만 봐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등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 상위 10%의 소득자가 전체 주식의 80%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돈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거 아니라도 뭐 충분한 돈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뭐 밈 주식 뭐 작년만큼 재미없고 최근 많이 달라들었던 기술주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기세는 꺾였는데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는 개인들이 또 풋을 잡는다네요. 그렇죠. 풋옵션을. 예. 그래 잡는다는데 아니 이제 박사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사님 또 요쪽으로 전공하셨으니까 예. 이게 제가 예. 매일 제가 보는 저 글로벌 모니터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예. 지금 뭐냐 하면은 CBO의 볼러틸리티 인덱스니까 빅스예요. 네. 빅스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11월 24일 날 예. 빅스 선물 곡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뒤로 갈수록 2022년 2월, 4월,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콘텐고인데 예. 여 말하듯이 트래디셔널 콘텐고 쉐입인데 예. 지난 12월 3일 날 지금 뭐 고용지표 나오고 이 카드인데 그리고 파월의 그 의회 연설 듣고 예. 얘들이 매파로 동원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백오데이션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됩니까? 그 아까 제가 글쎄요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네. 저도 이제 해석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도 6월물보다는 8월물이 더 가격이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원월물이 높은 거죠. 그렇죠. 보통. 멀리 있는 달의 네. 가격이 높아야 되지만이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컨텐고로 가야 되는 걸 백오데이션으로 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적인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해치 심리보다는 투기적인 심리가 좀 더 강하게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투기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해칭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예. 보통 분들이 해칭 시장이다라고 선물 시장을 이해하지만 해칭 시장이 존재하려면 투기적 시장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투기적인 세력들이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이를 해서 롱을 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정상인데 미래가 불안하단 말입니다.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숏을 해버려야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어떤 선물, 지수 선물 같으면은 박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빅스다 보니까 저 부분이 좀 어려워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지금 변동성이 커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 정도면 됐다 변동성 다시 잦아든다고 보십니까? 그 저한테 이제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을 하라 그러면 저는 미국의 시장의 구조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네.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아하. 왜냐 그러면 앞에서도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패널이 됐네요. 상고하저의 시장으로 상저하고로 본다면 당분간은 조정이 있겠지만 미 연준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의 정확성, 일관성 네. 그리고 오미크론의 영향력 감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버무려진다면 이 비빔밥의 맛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눈에는 약간의 미세 조정, 파인 튜닝 과정에 있는 모습이지 저것이 어떤 커다란 영향을 받기는 힘들다. 어떤 시장의 붕괴를 갖다가 예고한다 정도로 보는 것은 오바다.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중국 시장이 네. 과연 헝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업체에서 어떤 방향성을 내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은 심리적 패닉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심리적 패닉이 구조적인 패닉으로 갈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간다면 지금과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미국 시장만 딱 놓고 본다면 빅스 지수가 30 근방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뭔가 불안한 건 맞는데 과연 10%가 80%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러닝을 할까? 이제 빼버리고 도망갈까? 네. 누가 더 도망갈까?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조금 긍정론에 저도 편승을 하자면 빅스 지수가 이제 1990년 이후에
19번의 피크가 있었는데 18번이 다 1년 후, 그러니까 빅스가 피크를 친 다음에 1년 뒤에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이제 빅스가 좀 강하게 피크를 치고 나서 1년 뒤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정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하는 것이 빅스가 피크를 쳤다는 얘기는 시장 혼란은 마무리됐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 그 다음 해는 이제 네. 반등을 올려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시장 어려운 게 지금 아까 한 번만 더 차트를 보여주신다면 이 나스닥에 이게 지금 이게 피크를 친 건지 네. 지금 아직 이 정도 위클리로 봤을 때 한 이 정도나 작년 코로나 때처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죠 매번. 그 아까 빅스 선물을 말씀 주셨잖아요. 빅스 선물. 예. 네. 근데 나스닥 선물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떤 판단이 들까? 나스닥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나스닥 예. 선물에 대한 나스닥 네. 선물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나스닥은 컨탱고로 가고 있는데 빅스만 백오데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건 투기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할 거고요. 둘이 똑같이 간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상당히 내년 상반기에 불안한 모습을 뭔가는 모르지만 감추고 있다. 이거는 정말 로스차일드가나 명문가만이 알고 있는 거지 일반 개미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모르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을 말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